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의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아주 밀접한 주제예요. 저는 10대, 20대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 사회초년생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게 잘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10대, 20대, 30대의 발전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도 좀 신경 써서 더 처리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10대, 20대 또 3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국가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하고 아주 밀접한 주제예요.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거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거나 또는 SNS 같이 하잖아요. 단톡방, 단체 채팅방, 단 DM방 막 이렇게. 그런데 험담하다가 싸움으로 번진다든지, 또 친구끼리 몰려서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이게 또 다시 퍼져나가갖고 이렇게 전달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 이제 댓글 한 줄 남기거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거나 민사소장을 받게 되거나 폭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저도 어린 아들이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10살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도 잘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이 형사 완전 정복을 저희 아이도 좋아하고, 또 제 조카가 이제 독일에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조카도 이거를 이제 즐겨 듣는다, 이렇게 들었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어서. 자, 그러면 명예훼손, 모욕죄, 이거 좀 알아보죠. 자, 명예훼손이란 뭘까요?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네가 명예가 어딨어, 야, 너처럼 막 사는데 무슨 명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꼭 명예는 정말 명예를 지킬 만한 사람만 보호받아야 되는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평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문제는 사실적시이냐,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느냐, 허위 사실이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냥 사실관계랑 상관없이 경멸적인 표현, 욕설 같은 거 말을 한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이어도 처벌할 수 있다, 내가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할 수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런 말도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좋은 얘기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평가의 방식이 뭘까, 그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비방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뭔가 서로 도움이 되려고 했느냐,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는 있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비밀로 얘기했었다 하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의 그 다수가 있었다, 또는 전달되거나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사실이라도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사실이야 이렇다고 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이건 조금 조심스럽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0대들 사례가 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요, 대화의 양과 깊이가 굉장히 아주 다층적으로 변합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요, 속도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카톡방에서 순식간으로 험담이 톡 돌아갑니다. 오케이, 돈 빌려가면 돈 안 갚는 그런 애야, 이렇게 얘기를 딱 단정지어서 해버릴 수도 있겠죠. 사실을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여러 명 있는 단체방에서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일까요? 나 누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던데 그거 빌려줘야 될까,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친구가 글쎄 그 친구 내 돈 빌려가서 잘 안 갚던데, 이 정도 얘기했다면요, 명예훼손일까요? 조금 허위 사실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또 게임요. 게임, 저도 변호사 아저씨도 옛날에 게임 좋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막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게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좀 너무 눈도 아프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세상을 좀 더 재밌게 살아야겠다. 세상이 좀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정신을 차렸는데 온라인 게임할 때 중요한 거.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야, 이 인간 쓰레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패드립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범죄가 될까요? 네,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성범죄도 돼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마트폰 같은 통신매체예요. 전자통신매체잖아요. 이걸 이용해갖고 하는 이런 음란 대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욕설을 퍼붓는 거 형사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0대, 20대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보면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런 명예훼손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지 학과 단톡방 같은 데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과대표가 어땠다, 걔가 어떤 앤데, 걔랑 누구랑 사귀는데 어쩌고 저쩌고. 사실이라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방 목적이 있다라고 보이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 좀 도움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나누거나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주려고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자칫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아르바이트 단체방, 오픈 채팅방 같은 곳에서 야, 땡땡이 매니저 걔 있지? 걔가 돈 훔쳤대. 야, 땡땡 대표 변호사가 성추행을 해갖고 변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됐대.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을 자기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들었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생각을 해보고, 그죠? 내가 무슨 마이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생각을 해보고 전달해야 되는데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누가 그러는데 땡땡이가 누구 돈 훔쳤대, 땡땡이가 누구 추행했대, 이렇게 그냥 퍼나르는 거죠. 퍼나르는 행위, 허위사실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중 처벌받을 수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이거는 공익성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허위니까 왜 거짓말을 퍼날러? 네가 거짓말을 해갖고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요. 확산력이 더 크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새 쓰는 여러 가지 10대 친구들이 쓰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글 같은 데들을 올릴 수 있는 것들도 있고, SNS도 많잖아요. 거기에다 글을 올려서 퍼뜨린다? 그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돼요. 오프라인에서는요. 술자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20대 초반 특히. 10대는 술 먹다 걸리면 안 되는 거 알죠? 조심해야 되고. 자, 교실에서 함부로 떠들지 말고, 방과 후 조심하고, 학원 가서 안 돼요. 대학교 가서 동아리방에서 함부로 또 떠들고, 누구랑 잣대,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필요 없잖아요. 재미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미로 하는 거는요, 공익성이 없어요. 공익은 조금 멋있긴 한데, 되게 깨알 같은 재미를 주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공익성도 재미를 줄 때가 있긴 있습니다. 멋있는 것들. 네. 자, 비방 목적 아까 얘기했었죠. 단순히 사실을 알린 게 아니라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돼요. 상대방 깎아내리는 거죠. 걔랑 어쩌고저쩌고, 걔가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근데 뭔가 안전을 위해서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가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공익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비하 목적만으로 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 걔 때리던데 선생님을 비하하려는 목적인가요? 아니죠. 학생이 맞고 있다라는 거, 그 안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제 보니까 누가 강제로 누구한테 노래를 자꾸 하라고 시키더라고. 굉장히 걔 행동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했다면요. 특정 학생을 분명히 공격하는 의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학생의 제압되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공익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실제 볼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개인적인 원한으로 상사 험담을 게시판에다 왕창 올렸어요. 야, 저기 누구야? 이 회사 누구? 개땡땡이 말이야?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렸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험담 내용이 공익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도는요, 원한이에요. 그럼 형식은요, 거의 반 욕설 비스무리한, 반 비하, 비판도 아니죠. 비난의 문제로 간다. 그럼 이게 비방 목적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익성과 사이의 저울질이 비방 쪽으로 갈까?
안 돼. 공익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처벌 안 받게 될 텐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폭으로 가면요. 조금 더 비방 목적이 쉽게 인정될 수가 있어요. 왜? 학교 좁잖아요. 소문이 엄청 빨리 돕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 말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빚을 갚는다. 빚만 갚는 줄 알았죠, 여러분?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빚을 지기도 하고요. 온 하늘 엄청나게 지기도 합니다. 엄마가 맛있는 밥을 막 준비했는데, 오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뭐 엄청 상처받죠? 자, 그런 것처럼 친구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친구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조심하는 거, 배려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뭘 하면 된다? 증거 확보하고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대화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캡처를 할 수 있고,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가해자 입장이라면요. 그런 얘기 했는데 친구가 그걸 들었어. 그런데 그거 갖고 화나서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계속 숨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한테 가서 이르거나 경찰서에 고소장 내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정말 경솔한 표현 했다고 한다면 처벌받는 단계로 가지 않도록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좋겠죠. 친구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한 거는 정말 내가 앞으로 안 할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단순히 이거 사실이잖아. 너가 그렇게 했다며. 너 뭐 이렇게 했다며. 그렇게 하면 얘기가 끝나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방어 논리도 잘 구성을 해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요. 전문적인 형사사건 하고 있는 변호사하고 의논을 하고요. 잘 상의해갖고 방향을 잡고 스탠스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SNS 글 한 줄, 교실에서의 말 한마디, 단체 톡방에서의 한 줄 멘트,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다? 형사사건 학폭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미래의 진로, 전과 문제, 이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생각 잘 정리하셔야 되고, 생각이 함부로 말로 뱉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말이 자칫 행동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도록 조금 그거는 신경을 써가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명예훼손 관련돼서 10대, 20대의 우리 미래, 우리 얼마 전까지 아가였고 이제 또 세상으로 막 진출하고 있는 이런 멋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야기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멋진 말, 고운 말, 싸워도 세련되게 논리적으로 멋있게. 알았죠?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